지난 2월 단 하루 만에 전 세계 소프트웨어 관련 주식에서 시가총액 약 400조가 증발했습니다. 엔트로픽이 클로드 코워크의 법률 플러그인 하나를 추가한 것 때문이었습니다. AI가 법무팀 몇 명이 하던 일을 혼자 해버린 것입니다. 그렇게 관련주들은 하루에 18% 넘게 추락했습니다. 수십 년간 쌓아올린 산업이 하루 만에 흔들린 것입니다. 반면 미국의 결제기업인 블록은 전체 직원의 40%에 달하는 4,000명을 해고하고 주가가 20% 이상 급등했습니다. AI를 쓰면 더 적은 인원으로 더 많은 일을 더 잘 해낼 수 있다는 취지였습니다. 해고를 했더니 호재가 되는 시대입니다. 구조조정을 악재로 받아들이던 예전 모습과는 완전히 다릅니다. 일하는 사람은 사라지는데 기업의 가치와 주가는 끝없이 올라갑니다. 우리는 여기서 아주 명확하고 잔인한 세상의 규칙을 하나 발견해야 합니다. 노동의 가치는 제로를 향해 가고 있고 자본의 가치는 무한대를 향해 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결국 이 거대한 흐름 속에서 우리가 돈을 벌고 살아남는 유일한 방법은 노동자가 아니라 이 혁명적인 기술을 소유한 기업의 주인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가장 확실하고 강력한 수단이 바로 나스닥 100 지수를 추종하는 QQQ, 그리고 그 수익률을 극대화하는 QLD, TQQQ를 모아가는 것입니다. 올해 1월 다보스 세계 경제 포럼에서 일론 머스크가 무서운 경고를 했습니다. 2026년 말까지 어떤 인간보다 뛰어난 인공지능이 등장할 것이라는 선언입니다. 2026년은 올해입니다. 내년도 아니고 5년 후도 아니고 특이점이 바로 올해 온다는 뜻입니다. 일론 머스크는 여기서 그치지 않았습니다. 머지않아 노동은 선택사항이 될 것이며 미래의 사람들은 전혀 일할 필요가 없어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전혀 일할 필요가 없다는 말이 여러분에게는 어떻게 들리시는지 묻고 싶습니다. 누군가는 유토피아가 올 것이라며 기본소득으로 행복하게 살면 된다고 낙관합니다. 또 누군가는 사기꾼 일론 머스크가 또 허풍을 친다고 무시합니다. 하지만 마냥 낙관적으로 기다리기만 할 수는 없습니다. 거대한 쓰나미가 몰려오는데 해변에서 모래성을 쌓고 있을 수는 없습니다. 대비를 해야 합니다. AI를 사용해보고 돈을 주고 써본 사람이라면 매일같이 실감하실 것입니다. AI의 발전 속도가 정말 두려울 정도로 빠릅니다. 하루가 다르게 결과물의 퀄리티가 좋아지고 있습니다. 세상은 이제 단순한 생성형 AI를 넘어서 스스로 판단하고 행동하는 에이전틱 AI, 그리고 물리적 현실을 통제하는 피지컬 AI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아마존과 도요타는 이족보행 로봇인 디지트를 정식 운영 중입니다. BMW 공장에서도 휴머노이드가 부품을 조립하고 있습니다. 테슬라의 공장은 이미 거의 사람 없이 돌아갑니다. 현대자동차도 마찬가지입니다. 로봇이 제조와 물류와 가사, 즉 인간의 모든 육체 노동을 대체하게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날지 상상해 보셔야 합니다. 부산에서 서울까지 물류를 전달한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사람이 개입하는 단계는 최소 6개입니다. 하역, 통관, 상차, 운송, 하차, 배달입니다. 그 사이사이에 사람은 밥을 먹어야 하고 잠을 자야 하고 쉬어야 합니다. 이 모든 과정이 비용이고 시간의 지연입니다. 하지만 이 전부가 AI와 로봇으로 바뀌면 이야기는 달라집니다. 24시간 쉬지도 않고 불평도 없이 일합니다. 이것은 먼 미래의 공상과학이 아니라 지금 당장 거의 모든 산업 분야에서 일어나고 있는 현실입니다. 자본가의 입장에서 인간은 그저 걸리적거리고 비용만 많이 드는 비효율적인 존재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테슬라는 진작에 자동차 생산 라인을 로봇으로 채웠습니다. 앞서 직원을 4,000명이나 해고한 결제기업 블록의 CEO도 AI가 회사의 운영 방식 자체를 바꿔놓았으며 앞으로 1년 안에 대다수 기업이 자신들과 같은 결론에 도달할 것이라고 단언했습니다. 이런 끔찍한 현실 앞에서 우리는 고민에 빠집니다. 그럼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AI 기술을 빨리 배워서 프롬프트 엔지니어링을 하고 코딩을 배워야 살아남는 것은 아닐까 생각합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여기서 가장 치명적인 함정에 빠집니다. 해고 이야기보다 더 무서운 현실이 있습니다. 지금 미국 기업의 5곳 중 한 곳이 AI 도입 후 저연차 직원 채용을 아예 중단했습니다. 기업의 절반은 2027년까지 신규 채용을 중단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한국도 전혀 다르지 않습니다. 올해 1월 전문과학기술 서비스업 취업자가 전년 대비 무려 10만 명이나 급감했습니다. 통계청조차 이것이 AI 도입 확산의 영향이라고 직접 언급했습니다. 직장에서 잘리는 것은 아프고 슬픈 일이지만 다시 구직을 할 희망이라도 있습니다. 하지만 아예 뽑히지 않는 것은 인생에서 기회 자체가 완벽하게 사라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것이 지금 우리 주변에서 조용히 그러나 확실하게 벌어지고 있는 노동의 종말입니다. 거시적인 흐름이 이렇다면 개별 기업의 내부는 어떨지 보셔야 합니다. 블록에서 해고된 4,000명의 사람들은 AI를 다룰 줄 몰라서 잘린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이미 AI 에이전트를 적극적으로 쓰고 있었고 자신들의 업무 시간을 75%나 절감시켰습니다. 아주 아이러니하고 잔인한 결과입니다. AI를 적극적으로 써서 스스로 생산성을 극도로 높여놓았더니 이제 그 일을 하는데 사람 10명이 아니라 2명이면 충분해져서 나머지 8명이 잘린 것입니다. 단순히 AI를 잘 다루는 기술만으로는 절대 살아남을 수 없다는 뜻입니다. AI를 배우면 내 일자리를 지킬 수 있다는 것은 완벽한 착각입니다. 여기서 일론 머스크가 인류에게 던진 묵직한 질문을 기억해야 합니다. AI가 우리보다 모든 것을 더 잘하게 될 때 인간은 과연 무엇을 해야 하는가? 이것이 우리가 매일 아침 눈을 뜨며 스스로에게 던져야 할 진짜 질문입니다. 보편적 고소득 시대가 오고 국가가 기본소득을 나누어 줄 것이라는 희망 회로를 돌려서는 안 됩니다. 누군가에게 내 생존을 의존하는 순간 내 삶의 주도권은 영원히 박탈당합니다. 미래에 가서 땅을 치고 후회하지 않으려면 지금 당장 스스로 완벽한 대비책을 세워야 합니다. 대비책은 명확합니다. 자본을 축적하여 AI 혁명의 주인이 되는 것입니다. AI가 노동을 대체하면 그 혜택은 어디로 가는지 생각해야 합니다. 인건비는 획기적으로 줄어들고 생산성은 폭발적으로 증가합니다. 이 막대한 이익은 전부 이 혁명을 주도하는 기업들의 주주들에게 돌아갑니다. 마이크로소프트, 애플, 엔비디아, 아마존, 테슬라 같은 기업들입니다. 우리가 매일 출근해서 땀 흘려 일하는 동안 이 기업들은 전 세계의 데이터를 빨아들이고 인공지능을 고도화하며 인류의 부를 독식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기업들의 지분을 가져야만 합니다. 개별 기업의 흥망성쇠를 예측하기 어렵다면 이 위대한 기업들을 모두 모아놓은 나스닥 100 지수를 사면 됩니다. 그것이 바로 QQQ입니다. QQQ는 단순한 주식 종목이 아닙니다. 인류 발전의 최전선이자 AI 시대의 가장 완벽한 생존 보험입니다. 1배수 투자로도 훌륭하지만 우리는 시간이 없습니다. 노동의 가치가 제로로 수렴하는 속도보다 우리의 자본이 증식하는 속도가 더 빨라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레버리지를 활용해야 합니다. 나스닥 100의 1일 수익률을 2배로 추종하는 QLD, 그리고 3배로 추종하는 TQQQ가 그 해답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레버리지는 위험하다고 말합니다. 변동성이 크고 하락장에서는 계좌가 녹아내린다고 경고합니다. 맞는 말입니다. 하지만 진정으로 위험한 것은 아무것도 하지 않고 AI에게 내 밥그릇을 빼앗기며 천천히 가난해지는 것입니다. 변동성은 위기를 견뎌내는 자에게 주어지는 엄청난 수익의 대가일 뿐입니다. QLD와 TQQQ는 인간의 나약함을 극복하고 기술의 진보에 확신을 가진 자들만이 누릴 수 있는 강력한 무기입니다. AI가 모든 것을 만들어주는 시대가 오면 거의 모든 상품과 서비스의 가격은 바닥을 칠 것입니다. 사람보다 비용이 안 들고 속도가 빠르며 실수도 없기 때문에 엄청난 물량이 쏟아질 것입니다. 하지만 절대 바닥을 치지 않고 오히려 가치가 폭등하는 희소성 자산이 있습니다. 바로 에너지와 인프라입니다. AI 모델들은 전기를 미친 듯이 먹어치웁니다. 국제에너지기구의 전망에 따르면 전 세계 데이터 센터의 전력 소비량이 2024년 415테라와트시에서 2030년 945테라와트시로 불과 6년 만에 2배 넘게 폭등한다고 합니다. 이것은 하이퍼스케일 AI 데이터 센터 하나가 40만 대의 전기차, 10만 가구의 연간 전력 사용량과 맞먹는 수준입니다. 아일랜드 같은 곳에서는 데이터 센터가 전기를 너무 많이 써서 신규 주택 건설마저 중단되는 사태가 벌어지고 있습니다. 일론 머스크 역시 AI 시대의 궁극적인 병목 현상은 전력 생산량이 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이 엄청난 전력과 인프라를 장악하고 투자하는 주체들이 바로 QQQ에 포진한 빅테크 기업들입니다. 여러분이 QLD와 TQQQ를 모아가는 것은 단순히 주식을 사는 행위가 아니라 21세기의 새로운 원유인 데이터와 에너지를 독점하는 거대한 카르텔에 동참하는 것입니다. 노동소득이 사라지는 시대에 이러한 희소성 자산을 지분 형태로 꾸준히 사모으는 것, 이것이 대전환기에 우리가 취할 수 있는 유일하고도 가장 현실적인 생존 전략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누구나 부딪히는 치명적인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바로 QLD와 TQQQ를 사모을 시드머니, 즉 현금이 부족하다는 것입니다. 매달 꾸준한 현금 흐름이 없으면 폭락장이 왔을 때 TQQQ를 싼 값에 주워 담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전략이 반드시 병행되어야 합니다. 바로 AI를 폭발적으로 활용하여 온라인 사업을 하고 현금 파이프라인을 구축하는 것입니다. 과거에는 사업을 하려면 수천만 원의 자본과 직원이 필요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다릅니다. AI 덕분에 창업 비용은 거의 제로에 수렴하고 있습니다. 월 3만 원만 내면 IQ 150짜리 천재 조수를 24시간 무한으로 부려먹을 수 있습니다. 아이디어만 있으면
코딩을 몰라도 앱을 만들고 디자인을 몰라도 훌륭한 이미지를 뽑아내고 글을 못 써도 전문가 수준의 칼럼을 써냅니다. 망해도 잃을 것이 없는 시대입니다. 최근 신규 창업자의 상당수가 온라인 기반 창업을 선택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생존 본능입니다. 하지만 주의해야 합니다. 온라인 창업이 쉬워진 만큼 경쟁은 지옥처럼 치열해졌습니다. 남들이 다 아는 수준으로 AI를 써서 상품을 만들면 10중 8구 실패합니다. 앞서 던졌던 질문을 다시 꺼내보겠습니다. AI로 앱을 만들었는데 도대체 누가 그것을 다운로드합니까? AI로 뚝딱 신메뉴를 만들었는데 누가 내 돈을 내고 그것을 사 먹습니까? AI로 기가 막힌 마케팅 카피를 10개 뽑았는데 그 중에 진짜 사람의 지갑을 여는 문구는 무엇입니까? 결국 마지막에 남는 것은 인간의 영역입니다. 지식을 얻고 정답을 찾고 무언가를 만들어내는 비용은 완전히 제로가 되었습니다. 누구나 마우스 클릭 한번 딸깍하는 것만으로 결과를 만들어냅니다. 모두가 비슷한 결과물을 쏟아내는 세상에서 차이를 만드는 것은 결국 사람을 모으고 마음을 열고 가치를 설득하는 전달의 능력입니다. 파는 능력입니다. 이것은 역사적으로 계속 반복되어 온 진리입니다. 과거 닷컴 버블 당시 나스닥 지수가 78%나 폭락했습니다. 무려 5조 달러의 돈이 허공으로 증발했고 수많은 인터넷 기업들이 파산했습니다. 미래에 대한 막연한 기대감으로 주가가 수십 배씩 뛰었지만 실체가 없으니 흔적도 없이 사라진 것입니다. 하지만 그 끔찍한 지옥 속에서도 살아남아 세상을 지배하게 된 기업들이 있습니다. 바로 아마존입니다. 당시 기술력만 놓고 보면 아마존보다 훨씬 뛰어나다고 평가받던 패치닷컴 같은 회사들이 있었습니다. 투자자들은 껍데기뿐인 기술에 매료되어 천문학적인 돈을 쏟아부었지만 결국 파산했습니다. 고객을 설득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반면 아마존의 제프 베조스는 화려한 기술 그 자체보다 10년 뒤에도 변하지 않는 인간의 본성에 집중했습니다. 고객은 언제나 더 싼 가격, 더 빠른 배송, 더 넓은 선택권을 원한다는 본질의 모든 것을 걸었습니다. 기술은 AI가 얼마든지 복제하고 훔쳐갈 수 있지만 고객과의 끈끈한 신뢰와 강력한 브랜드의 서사는 절대 복제할 수 없습니다. 스마트폰 시대에도 앱을 만드는 것은 누구나 할 수 있었지만 결국 사용자들의 마음을 훔치고 생태계를 구축한 기업만이 살아남아 거대한 부를 이루었습니다. AI 시대도 정확히 똑같은 패턴으로 흘러갑니다. 실행하고 만드는 것은 AI가 다 알아서 해줍니다. 하지만 대중에게 알리고 그들의 마음을 훔쳐 결제, 버튼을 누르게 만드는 것은 여전히 피가 흐르는 인간의 몫입니다. 도구는 누구나 쓸 수 있지만 그 도구로 무엇을 만들지 결정하고 그것을 어떤 스토리로 포장하여 전달할지 설계하는 것은 고도의 안목이자 통찰입니다. 엔비디아의 CEO 젠슨 황이 코딩을 배우는 시대는 끝났다고 말했습니다. 앞으로 가장 귀족적인 기술은 AI에게 무엇을 시킬지 결정하는 직관과 축적된 경험이라는 뜻입니다. 이 결정을 잘하는 사람이 타인의 지갑을 열게 만들고 막대한 현금을 벌어들일 것입니다. 여러분이 지금 당장 하셔야 할 일은 명확합니다. 퇴근 후 지친 몸을 이끌고 유튜브를 보며 시간을 죽일 때가 아닙니다. 당장 AI 도구들을 결제하고 나의 경험을 돈으로 바꿀 온라인 사업을 시작하십시오. 쉽게 복제되는 얄팍한 정보성 콘텐츠는 버리십시오. 오직 나만의 스토리, 사람들과 소통하며 쌓아올리는 단단한 커뮤니티, 하루아침에 AI가 베낄 수 없는 신뢰라는 무형자산을 축적해야 합니다. 그렇게 파는 능력을 극대화하여 매달 100만원, 200만원, 1000만원의 추가적인 현금 흐름을 만들어내십시오. 그리고 그 피같은 돈을 은행에 썩혀두지 마십시오. 부동산에 묶어두지도 마십시오. 그 현금을 고스란히 들고 미국 나스닥으로 가야 합니다. 노동의 시대가 끝나고 찾아올 거대한 자본의 시대, 그 최정점에 서 있는 위대한 기업들을 사모으십시오. QQQ로 기초 체력을 다지고 QLD로 자산 증식의 속도를 높이며 시장이 공포에 질려 폭락할 때마다 TQQQ를 쓸어 담아 부의 사다리를 단숨에 뛰어오르십시오. 비관론자들은 항상 똑똑해 보이지만 세상을 바꾸고 부를 쟁취하는 것은 언제나 행동하는 낙관론자들입니다. 위기를 기회로 바꾸는 것은 여러분의 가슴 속에 있는 뜨거운 열망과 오늘 당장 내딛는 작은 실천뿐입니다. 자본주의라는 냉혹한 게임에서 스스로 가치를 만들고 세상에 전달하여 대가를 받아내십시오. 그리고 그 대가로 세상의 진짜 주인들의 지분을 빼앗아 오십시오. 여러분의 가슴을 뛰게 할 위대한 투자가 지금 시작되었습니다. 지금까지 1분 투자 하이젠버그였습니다.